여러분, 아직도 미생물, 세균이라고 하면 병을 일으키고 쓰레기 냄새를 풍길 정도로 더러워서 기분 나쁘고 불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우리 신체는 많은 미생물이 있고 인체 몸속에 대부분의 미생물은 해를 끼치는 것보다도 오히려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나쁜 미생물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장내 세균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암을 일으키는 세균에 대해서 의학 문헌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하하! 안녕하십니까? 실천하는 외과의사 이용찬입니다. 세균, 박테리아가 암의 원인이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물론 암은 단 한 가지 원인에 의한 암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첫 시작이 될 수 있는 원인은 있습니다. 그것이 박테리아, 세균이라면 말이죠. 이러한 세균을 없애고 박멸할 수 있다면 암의 예방과 전이 재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암 환우분들이나 지인, 가족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은 즉 소, 대, 장, 해면, 뇌 아시죠? 소화, 대사, 장벽, 방어기능, 해독작용, 면역기능과 비타민, B, K, 뇌신경 전달물질 분비 등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기존에 있어야 할 장내 미생물이 과잉 증식해서 너무 많거나 다른 유해균에 의해 유익균의 수가 적어진 경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거죠.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아시죠? 장내 미생물은 포미큐티스, 박테로이데테스 5가지 균 계통으로 나눠지는데 그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프로테오박테리아라는 약 10%에 해당되는 문에 속하고 주로 입에, 위 점막에 공생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장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균입니다. 2005년도에 베리 마셜 박사는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의 병리학적인 원인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균이 위궤양을 일으킨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스스로 먹어보고 위궤양이 걸리는 자가 실험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반의 균은 위산을 통과하면 대부분 사멸됩니다. 근데 이 균은 죽지 않고 위산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서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많이 발견되는 이유는 물김치, 찌개, 음식 등을 같이 놓고 먹거나 술자리를 돌리는 그런 식생활 문화 때문이라고 하고 있죠. 한번 감염된 헬리코박터는 자연히 사라지는 일은 거의 드물고요. 평생을 감염자의 위에서 살면서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위암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저주각적으로 보면 점막과 표면에 살면서 위점막의 인테그리티, 즉 건강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증상이 있어서 위내시경을 받고 헬리코박터 균이 나온다면 제균 치료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암에 대해서 조기 진단과 예방과 치료를 하다 보니까 조기 위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위암의 완치율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장암의 경우 대장암 환자의 변을 이식하니까 결국 대장암을 일으켰다고 할 정도로 대장암에 영향을 미치는 균들이 중요합니다. 대장암을 일으킨다고 발표된 대표적인 균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휘조박테리움 뉴클레오툼이라는 균은 대장암의 진행을 유발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어렵게 만드는 항암 저항성을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테로이데스 프라질 균은 대장에 살고 있는 균이긴 한데 이것이 과증식되면 대장 점막의 타이트 정션 기능이 떨어지고 이것 또한 대장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장내 미생물 유전체 검사 연구 결과인데요. 대장암 환자의 장내 미생물 총을 분석해 보니까 정상인보다 저산, 락틱 애시드를 생성하는 유산균이 적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의 장내 미생물 총을 분석해 보니까 정상인과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선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디스바이오시스 뚜렷이 보였습니다. 이는 다양성이 떨어지고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집과 비율이 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디스바이오시스는 장내 염증, 인플라메이션을 유발하고 점막 방어 기전을 무너뜨리고 점막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암 전 단계인 프로카시노제닉 디스바이오시스를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대장암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암, 대장암뿐만 아니라 유방암을 비롯해 여성암, 폐암, 췌장암 등 미생물과의 연관성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암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를 항생제 등을 써서 죽이면 되지 않냐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되면 유해균뿐만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유해균까지 타격을 받고 장내미생물 환경을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경우에 짧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암을 예방하고 전이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장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말이죠. 일단 본인의 장 건강 상태를 전문의와 상담과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한 후에 본인에 맞는 장 건강 시기를 포함한 장 건강 치료와 생활 습관을 단계별로 새롭게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외과의사 이홍찬이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에 오랫동안 같이 살고 있는 또 공생하고 있는 박테리아, 균들은 미생물 총의 균형이 깨지거나 유해균 등이 과잉 증식하게 되면 암을 비롯한 질환을 일으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균을 죽이기보다는 장내 환경을 바로잡고 식이습관, 먹는 내용과 습관을 꾸준히 바꾸고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실천 부탁드립니다. 실천하는 외과의사 이홍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위비안